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는 오늘 이분과 함께하는 날이죠. 미즈호은행 변정규 전무 환율 대통령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기 질문에 연준은 왜 닉 티밀하우스 기자한테만 특혜를 주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FOMC를 지금 많이들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은 사실 근데 FOMC 이야기 잠시 후에 해주실 거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특별한 요즘 주변 분들이 이걸 그렇게 많이 물어보신다면서요? 네, 이상하게 뭐 금이 많이 올랐다고 네. 금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특히 그 연세가 좀 계시는 네네. 있으신 그 어르신 분들도 많이 여쭤보시고요. 뭐 그 주위에 그 뭐 모든 뭐 연령 관계없이 이렇게 네네.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금이 네. 많이 올랐는데 네. 사야 되느냐. 아, 전 당장 그거보다 지금 당장 제 친구가 이제 곧 있으면 돌일 얼마 전에 100일이었거든요. 네, 이거 금을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비싸져 갖고. 거의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돈당 그 시세는 거의 40만 원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로 금방이나 이런 데서 살려면 실제로 살려고 하면은요. 네, 네. 공임도 있고 하니까. 공임에다가 뭐 부가가치세 더하니까 뭐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요. 10만 원일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그죠? 저 20만 원 초반까지는 되게 기억이 나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한번 이렇게 저도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저도 맨날 금만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금이 참 재밌는 그런 광물입니다. 이게 금이 그 사실상 이제 기금속으로 치기도 하지만 네네. 어떤 나라에서는 이걸 갖다가 통화로 치기도 해요.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종로에 기금속 뭐 기금빵이 네네. 많잖아요. 네. 한국에 뭐 거의 이제 그 금은빵은 거의 그 종로에다 모이는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한데 재밌는 것이요. 그 금은빵 사장님들 네. 이게 뭐 하시나 뭐 매매하시죠. 이렇게 네. 손님들 오시면은 뭐 돌반지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손님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고 계신 분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뭐 야구 경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네. 제가 보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뭘 보고? 숫자를 다 보고 있어요. 금 시세? 예, 금 시세를 보지만 해외 금 시세보다 네. 환율 시세를 많이 보고 그래요? 네. 예. 해외 금 시세도 시세지만 네. 시세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환율은 그거보다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시기에 따라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은빵 사장님들도 금을 사와서 네. 바로 파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놔두고 그다음 손님이 오시면 천천히 파셔야 되니까 네. 금이 좀 쌀 때 사면은 샀다가, 좋죠. 그렇죠. 근데 비쌀 때 사서 싸게 팔면은 역마진이 날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타이밍이에요, 이것도.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해외 금값이 이제 다 올랐다고 치더라도 뭐 원화가 강해져서 네네. 환율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면 네. 좀 더 싸게도 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근데 달러가 굉장히 비싸지면 네. 금값이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비쌀 때 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럴 때는 보통 보면은 종로 금은방에 네. 예, 거기 이제 주어리 샵들이 쫙 있는데요. 네. 이제 공실이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겠네. 근데 요즘과 같은 때가 제일 문제겠네요. 그러면 분명히 금값이 2,000달러, 그러니까 국제 금 가격 기준으로 2,000달러 수준이라고 치고 환율이 1,300원이 넘었으니까 2,000 곱하기 1,300 하면은 지금 금값이 되게 비싼 상태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죠. 이제 계속 이제 두 개 다 같이 올라가면 네. 팔 때도 더 비싸지니까 네네. 괜찮은데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네. 둘 중에 하나라도 굉장히 어렵죠.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그럼 다른 나라에서 금을 사시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금을 사시는 게 지금은 좀 더 비쌀 수도 있겠네요. 뭐 비쌀 수도 있죠. 쌀 수도 있고 나중에 환율이 더 또 내려가면 그렇기 때문에 금 거래 하시는 사장님들도 네. 거의 뭐 이제 통화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와,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존경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값이 그러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요, 화면에 한번 띄워보시죠. 이렇게 보면은 한 돈이 이제 3.75g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돈 치면 이렇게 3.75g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단위죠. 옛날부터 우리는 그쵸. 굉장히 친근하지 않습니까? 네, 돈으로. 예, 결혼식이나 뭐 전부 다 많이 돈을 하니까. 근데 보시면은 2013년 10년 전에 네. 21만 3천 원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네네. 이제 기준은 한국금거래소 일별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이렇게 있죠. 네네. 이제 매도하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덜 받습니다. 그렇지만 매수 가격 기준으로 왜냐하면 사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21만 3천 원이었고요. 10년 후 현재 이제 어제자로 제가 이제 어제 이걸 갖다가 저녁 작업을 했으니까 보니까 3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약 와. 70% 상승을 했고요. 네.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기다가 이제 공임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10% 부가세도 내야 돼요. 네네. 예, 부가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임대료나 그 마진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40만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고 금도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다는 네.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보시면은 10년 동안에 저렇게 한 15만 원 정도 올랐잖아요. 네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1년에 한 15,000원 오르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 대부분 이렇게 15,000원. 그래서 그 일반인들도 이렇게 매년 살 때 보면 한 10,000원, 20,000원 오른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네네. 그게 맞아요. 사람이 느끼는 게 맞습니다. 한 오. 15,000원 정도 오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뭐 최근에 뉴스에 재밌게 뭐 저도 봤는데요. 황금 박쥐상이라는 게 그 한평군에 있대요. 아, 저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근데 거기 누가 놀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저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개했는데요. 황금 박쥐상이 이게 옛날에 2008년도에 만들었답니다. 네. 예, 황금 박쥐가 우리나라에 멸종된 줄 알았는데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았는데 황금 박쥐를 또 162마리를 찾았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162kg? 예, 162kg예요. 네. 그래서 그 기사에 137억 원어치다 올해 기준으로 네네. 4월 19일자 기사가 났길래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네. 예, 한국금거래소 매수 가격 기준을 해봤더니 사실상 158억 원이 나오던데요. 와. 기사보다 더 비싼 겁니다. 네네. 예, 왜 저렇게 비싸진 거예요? 27억 주고 만들었답니다, 저거를. 한평군이 재테크를 잘했네요. 굉장히 잘한 케이스가 돼요. 옛날에는 뭐 애물단지였다 그랬는데요. 네네. 예. 아, 요즘엔 신주단지겠네요. 그러게요. 모시고 살아야겠네. 아, 근데 보안을 어떻게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요. 네.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이렇게 물가가 변하긴 하는데 이 황금박쥐를 만든 게 2008년이니까요. 네네. 동상을 만든 게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연평균 성장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성장률이요? 예, 뭐냐면은 네. 그 인플레이션도 성장률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GDP도 성장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금의 가격 상승률, 뭐 성장률이라고 봅시다. 다우지수도 그렇고 다 네. 상승률이라고. 왜냐하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뭐 토탈해서 그냥 성장률로 본다면 금은 한 2배 좀 넘게 올랐죠. 저렇게 124% 정도 이렇게 네. 가격이 성장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60%. 뭐 딱 저렇게 그 어떤 시점을 잘랐기 때문에 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올랐던 시기, 내려갔던 시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한 40% 좀 못 미쳐서 비슷하게 올랐죠. 저렇게 뭐 45%랑 이렇게 보면은 저 45%라는 그 한국 CPI 평균은요. 이게 그 사실상 물가 상승도 복리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매년 한국은행도 뭐 인용을 하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CPI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서 매월 전년 대비해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해요. 네네. 그 자료를 1년 단위로 제가 그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선형으로 이렇게 평균을 냈고 그리고 그 평균을 가지고 복리 계산을 매년 했어요. 그래서 엑셀에 보시면 쉽게 그 함수 가지고 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함수를 이제 계산해 봤더니 복리로 계산한 CPI 상승률이 45%가 나왔습니다. 45% 나왔는데 사실은
십몇 년 동안 오른 체감 물가 상승률은 저보다 더 크죠. 그죠. 예. 크죠. 그리고 뭐 그럼 부동산 저 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물가 상승률보다 금은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금도 물가 상승이 있다는 걸까요? 금은 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제가 뭐 저기 보면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물가가 45% 올랐으면 모든 가격은 적어도 45% 이상 이상은 올라요. 올랐어야지 네네. 똔똔인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갖다가 비팅을 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주가는 엄청 많이 올랐네요. 네. 초코파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못 미친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따라갔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제가 안 써놨는데요. 네. 가격 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데 대부분 저거보다 더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렇지만 금을 갖다가 어떻게 다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뭐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금을 갖다 투자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금을 갖다가 사는 방법이 제일 쉽겠죠. 네. 이제 뭐 가서 금괴를 이렇게 사면 좋겠지만 돈이 비싸잖아요. 그쵸. 네. 금괴를 사기는 너무 비싼데 금괴를 사도 문제예요. 네. 어디다? 금을 갖다가 이제 들고 다니기도 힘들거든요. 네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관을 못하고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데 보관을 해야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도 한국은행도요. 우리나라에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외환보유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외환보유고에 제가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이게 네. 다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외환보유고에 저기 끝에 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이 47.9억 달러, 약 48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저기 마지막에 한국은행이 금을 매입한 게 2013년도입니다. 아 2013년이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은 매입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외환 보유고의 약 한 1.1%, 1% 조금 상회해서 그 올해는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저거보다는 조금 늘었겠죠 이제 그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금은 전량 런던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저희 구독자분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 한국에 없습니다 얘기하자마자 영국 영란은행에 있음. 이걸 벌써 댓글에 쓰셨어요. 아 너무 잘하시네요. 와, 진짜 똑똑하시다. 정말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진짜 부끄럽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게. 어쨌든 그러면 이제 금을 사야 되느냐, 사는 방법을 몇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실 거죠. 방법.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투자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네. 이제 가장 뭐 많이 하시는 방법은 이제 금을 사는 방법이지만 여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사놓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보고 뭐 좋아요. 직접 갖고 있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갖고 있으면은 금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수익 자산이라는 거예요. 네. 한국은행이 금을 안 사는 가장 큰 이유도 뭐냐면 이자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자가 안 나온다. 그리고 보관을 할 때 무겁고 그다음에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고 누가 이걸 경찰이나 아니면 보안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걸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융기법을 이용해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아는 그 파생 상품이 있어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이 금 선물을 사는 거예요. 네.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그 KRX 한국 거래소에 이제 부산에 그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직접 사거나 팔거나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매매할 때 뭐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실물을 살 때보다는 훨씬 덜 들어요. 왜냐하면 실물을 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용들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굉장히 장기로 갖고 가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20%뭐 30% 이상 수익을 내셔야지만 원하는 그런 그 마이너스 투자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종로 금 거래소 가면은 40만 원을 주고 사야 될 한돈을 사실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36만 원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는 현물이 좋아라고 했다가 40만 원을 샀다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10% 가까운 그 손실을 보고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네. 현물을 들고 있는 거는 좀 그러면 약간 별로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뭐 그래서 그 펀드에 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이것은 네네. 뭐 한 10년 전부터 많이 사용된 방법이죠. 그래서 금 펀드를 만들어서 외국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팔았는데요. 금 광산이라든가 네. 광산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이 펀드에서 금을 다루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에도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펀드를 많이 출시해서 인기도 옛날에 많이 끌었어요. 근데 네네. 단점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수수료 들어가죠. 네. 게다가 세금도 내야 돼요. 15.4%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수익을 냈으면 거기에 또 텍스 세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은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 금은 주식이나 여타 자산 대비해서는 거래할 때 조금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나온 게 금 ETF였어요. 네네. 예. 그래서 금 ETF도 수수료 내거든요. 이것도 세금 냅니다. 돈 네네. 벌면. 네. 예. 이런 것들도 있어서 완벽한 건 없고요. 이제 그 금을 투자할 때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아까 그 우리가 봤듯이 금은 반드시 그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만 장점도 있어요. 네네.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어떠한 실물을 갖고 있게 되면 금의 실물을 갖고 있게 되면 가격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예를 들면 금을 갖고 있다면 왜냐하면 각국 중앙은행들도 많이 금을 샀거든요. 이건 네. 뭐냐면 자국 통화를 더 강하게 만들고 믿을 수 있는 신뢰도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국 통화에다가 매력적이게 강하게 네네. 여러 가지 치장을 많이 하는 거죠. 예, 담보 가치를 두고 이런 것들을 네네. 하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금을 많이 사서 가치를 갖다가 많이 담보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조금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네. 그 하나 띄워 보시면 금은 그 환율에 아까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뛰면 금값도 같이 뛰어요. 네.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은 금값도 떨어지는데 이제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통화도 지금 그 원화의 구조 개혁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면은 외국 투자자들도 한국에 와서 이제 원화를 거래할 수 있고 먼 장래에는 우리나라 원화도 이제 개방화가 될 걸로 믿습니다. 네네.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금을 통화로 인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그에서는 외국환 거래법에서는요. 외국환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금을요? 예. 어. 금, 은을 전부 다 귀금속으로 처리를 해요. 분류를. 네.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이 금, 은을 전부 다 러펄 머니라 그래 가지고요. 법정 통화와 비슷한 준법정 통화로 네. 인식을 해요. 예. 오. 그렇기 때문에 환전할 때 네. 있잖아요. 네. 환전할 때 달러와 금을 갖다가 환전을 하거든요, 원래. 네. 그래서 이때도 통화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통화로 인식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래요? 네. 오. 몰랐어요. 귀금속입니다. 어. 그런데 마찬가지로 근데 네.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금은방에서 해외에서 그 달러를 사올 때 뭐를 줘야 됩니까? 달러를 줘야 되잖아요. 네, 달러 줘야죠. 이거 환전입니다. 그래요? 예. 아니 달러 주고 금 사왔는데 그거 환전이에요? 환전이죠. 되게 신기하네요. 물물교환이잖아요. 그러네요. 통화의 물물교환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혹시 달러의 움직임과 금의 움직임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 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봐가지고 달러를 사야 되느냐, 금을 사야 되느냐 이런 거를 물어봐서 제가 여기다가 갖고 왔는데 네네. 그것을 알려면 이것을 하나 알아야 돼요. 네. 뭐냐면은 대체제와 보완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올려주시면요. 네. 달러와 금은 기본적으로 서로 대체제 관계입니다. 아. 예, 저희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제 빵과 밥은 네. 서로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되죠. 예, 그래서 밥이잖아요, 둘 다. 네네. 둘 다 빵도 밥이고 네. 밥도 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됩니다. 그럼 배가 네. 부르죠. 네. 근데 안전자산이에요. 달러도 안전자산이고 금도 안전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둘 중에 하나 싼 것을 사면 됩니다. 안전자산을 사고 싶을 때는 금이 비싸면 달러를 사면 돼요. 아, 그렇겠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대체가 가능하다는 건 서로 상극이거든요. 네. 하나가 오르면 하나는 떨어지는 그런 관계인 거죠. 어. 예. 그에 비해서 보완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가 오르면 하나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네네. 두 개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햄버거와 콜라 넣어놨는데 네. 햄버거 판매량이 늘면 콜라 판매량도 같이 늘 거예요. 늘겠죠. 네. 그죠? 구두와 양말도 마찬가지라. 그렇죠. 이렇게 네. 두 개가 서로 같이 가는 거를 이렇게 보완제라고 하는데 이 달러와 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안전자산이기는 하지만 네. 하나가 비싸지면 다른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밥과 빵의 관계 같이 네. 서로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듯이 저렇게 반대 방향으로 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지요. 아. 예.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 또 저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금의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지금 그리고 저기 나오는 금값은 조금 전 자료군요. 2000달러까지. 2022년까지죠. 예. 저건 이제 책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아, 네네. 예. 그러면요? 다음 거를 보면은 최신 자료가? 최신 자료예요. 네. 이거는 이제 5월 1일까지 나온 자료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네요. 예. 보다 이제 달러 원보다 더 강하게 이제 상관성을 갖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달러가 진짜 강해졌는지 약해졌는지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달러 원 환율은 원화하고만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주요 통화들을 다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가중평균한 거라서 네. 더 비교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금 가격을 보시면 저렇게 상반되게 보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이 또 금은 그러면 네.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은은 어떤가 또 여쭤보시고. 네. 은은 비슷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은도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죠, 은도. 그러네요. 예. 그리고 금과 은을 비교해도 저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을 볼 네.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금과 은은 서로 보완제죠. 그렇죠. 예. 전무님, 그러면은 저는 이제 거의 금과 관련된 최후의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달러랑 금이랑 대체제라면 금이 비싸면 달러를 사고 달러가 비싸면 금을 사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달러도 비싸고 금도 비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금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유할 사람들은 매우 이렇게 고액의 투자자나 네네. 이제 부자분들이 아니면은 일반 개인들은 가지고 있기 힘들 것 같아요, 사실상. 예, 매우 부자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금괴를 갖다가 많이 사서 그쵸. 금고에 넣든가 이런 것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네네. 물론 금고에 넣으면 갖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엄청 무겁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갖다가 넣고 보관하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렇고 이제 실물이 필요하시면 이제 수요가 있으면 사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투자 차원에서는 네. 좀 다른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 다만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투자 매력도가 있죠. 왜냐하면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외에도 자산의 담보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금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으면 네. 우리나라 통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도나 신인도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통화 가치가 떨어져도 얘는 금 갖고 있으니까 네. 건전해 보이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럼요. 나중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네. 예를 들면
다른 그 어떤 세력들이 금융 세력이나 경제 세력들이 우리나라 통화를 갖다가 공격을 하더라도 상관없어. 우리 금 가지고 이거 팔아 가지고 다 충당할 거야. 네네.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은 되긴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는 그런 맞는 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모든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라고요. 분산 전략을 갖고 가듯이 우리나라도 조금 더 고려해 보는 것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요새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여력을 늘리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 그러니까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이분들이 지금 그럼 굳이 그 금을 꼭 가져가야 되냐라고 질문했을 때 꼭 그래야 될까요? 라는 의구심이 남지만 국가적 차원이나 아니면 그 금융 시스템 차원에서, 그러니까 또 그 외환 시장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은 금을 좀 더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예, 또 한 가지는 뭐냐, 금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네.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네. 크게 투자할 때 유리해요. 많은 양을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할 때 유리하지, 소액으로 계속 살 때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아니면 기관들이 이렇게 사서 보관을 할 때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셨습니다. 전무님,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재밌어요. 황금박지상의 이야기. 오늘 황금박지상으로 한평군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답니다. 물론 팔진 않았으니까 뭐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황금박지상으로 엄청 불어났다고 합니다. 자, 변정규 전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